자, 20여 일 전이었죠. 국회에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이 민병삼 육군대령 네네.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니 이게 너무 심각한 하극상 아니냐. 물론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네네. 형식이긴 하지만 이거는 송영무 장관이 완전히 리더십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국회 관련한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질문한 부분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에 증언을 했었는데요. 이 국방부가 이 옛 기무사령부의 이 개헌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이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던 이 민병삼 육군 대령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민병삼 대령은 전 백 기무부대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4일 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가 쟁점화됐던 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이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위수령 문건이 잘못된 게 아니다. 뭐 법조계에 문의하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사람입니다. 예. 이에 송영무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국방부 장관과 육군 대령이 공식 석상에서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이 됐는데요. 아, 그 정말 목불인견이었어요. 예, 그 국방부가 민병삼 대령에게 이 상관 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묻는 말에 답을 했는데 네. 그게 상관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그거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인데요. 다만 이 국회 증언 이후에 이 몇몇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 자신의 주장을 전달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건으로 그 부분은 이 군형법 64조에 있는 이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 군 내부에서도 이 민병삼 대령이 뭐 이미 백 기무부대장에서 내려왔고 또 장관과 좀 진술이 엇갈리면 진상 규명을 하면 될 일이지 좀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말했다고 처벌을 하는 건 보복성 조치로 비칠 우려가 있다라고 반발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도 물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앉아서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다면은 송영무 장관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안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CCBB 이런 것들은 가릴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민병삼 자꾸 죄송합니다. 이 민영삼은 또 딴 분인데. 네, 다른 분이죠. 민병삼 부대장의 경우는 이 사실은 뭐 국회에서 그런 발언했다면 그거 갖고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무대 밖에서 국회 밖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네. 그게 바로 군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뭐 군이라는 듭니다. 조직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번 소식도 아주 민감한 소식입니다. 네. 이른바 홍대 몰카 사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에서 이제 누드 모델이 된 남성분을 같은 모델이 촬영을 했는데 그 모델이 여성이었고 워마드 회원이었고 워마드에다 올렸는데 이 가해자 워마드에 올린 그분이 이제 결국 체포됐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을 살게 됐다고. 네, 징역 10월이 나왔습니다. 징역 10월이요. 네. 이 재판장은 가해 여성이 이 피해 남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이 사진이 유출된 인터넷의 파급력을 감안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재판장은 특히 피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래야 되죠.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 성별에 따른 편파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좀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재판부가 의식해서 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이번 판결도 편파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피해자인 과거 사건들과 비교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 법원 판결도 엄격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래야 되는 건 맞죠.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엄격하게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서울 5개 지방법원의 이 불법 촬영 범죄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이 70%가 벌금형 그리고 실형은 단 5%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럼에도 이 초범인 가해 여성에게 이 5%의 비율에 불과한 실형이 내려졌다라는 주장이죠. 마침 또 이 부산에서 또 사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몰래 일베에 올렸던 남성이 벌금형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벌금형이에요, 그건? 네. 그래서 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 법조계에서는 이 홍대 몰카 사건의 경우에 이 피해 남성이 엄벌을 원했고 이 피해 남성의 얼굴 사진까지 나온 반면에 부산 사건은 피해 여성이 선처를 원했고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형량 차이를 가져왔다고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에 퇴직했지요.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네. 이분 그 이메일 계정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메일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농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까? 네, 이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예. 이 검찰이 임종원 전 차장 등에 대한 그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요새 이제 법원 관련 수사를 하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그래도 간신히 이제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그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정작 이메일이 삭제가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예. 좀 어렵게 됐습니다. 예. 이 검찰이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대법원은 퇴직자들에 대한 그 이메일 계정은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답한 것인데요. 예. 물론 뭐 어느 회사나 이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뭐 사내 계정에 이메일을 쓸 경우 뭐 계정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예, 예. 이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뭐 이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이 법원 안팎의 이 추가 진상조사 요구가 거셌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 지난해 6월에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그 임종원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저장 매체 보전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법관들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남겨놔야 한다. 뭐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이 굳이 그거를 지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계정을 없앤 시점이 이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론을 모르고 파기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점.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간신히 영장은 받았는데 이 관련 수사를 또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가 디가우징, 네. 물리적인 폐쇄 조치를 가한 데 이어서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이메일까지 삭제했으니 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뭐 이메일 삭제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한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네, 뭐 계속 이제 범죄 혐의가 있고 또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거를 누구보다 판사들이 더 잘 알 텐데. 글쎄 말입니다. 네, 이걸 삭제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처럼 뭘 모르는 사람들,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식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네네.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고 결국 이것을 지웠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빤히 다 아는 분들이 지웠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인 증거 은폐, 증거 인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네,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드루킹 특검과 관련된 보도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SBS 보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이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지난해 3월 이 드루킹에게 올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보고 네.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이 도와달라는 사람이 김경수 지사가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도와달라는 말이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래 특검팀은 이 김경수 지사가 이 지난해 3월에 이 드루킹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이니까 이제 내년 6월 이 시점이죠. 예.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하니까 그거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외교관직,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 지난 3월이면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이어서 지난해 3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 측은 한참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시기에 그 시기에 지방선거 걱정을. 네, 예. 지방선거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또 본인은 당시에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의사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1년 지났나요? 1년이 좀 안 지났을 시점이죠. 그 시점에 경남지사에 대해서 구상을 했다. 이것도 좀
글쎄요. 그 뉴스를 면밀히 모니터한 분들은 네. 잘 이해하기 힘든 정황이에요. 뭐 구상이야 뭐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실제로 올해 선거가 있기 전에 네. 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찾아가서 네. 경남도지사 출마를 요청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시점과 상황이 좀 안 맞다. 좀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특검팀이 이 김경수 지사가 도움을 요청한 인물은 김경수 지사 본인이 아니라 김 지사가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네.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김경수 지사가 뭐 당시 내가 도지사 생각이 없었다라는 주장에는 반박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왜 언론엔 처음에 김경수 지사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나왔는지 네.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특검팀이 왜 반박하거나 바로잡지 않았는지 좀 이 부분이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그 사이에 말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드루킹이 뭐 100만 원 관련된 말을 바꿨다 뭐 이런 증언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특검이 네. 김경수 지사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김경수 지사가 내년에 내가 경남도지사 뭐 그걸 특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에 나설 뜻이 있으니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능하겠네요. 네, 뭐 그런 의심도 있고 뭐 어쨌든 이 문장이 한마디로 이제 김경수 지사가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예. 그럼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김경수 지사가 도와달라는 듯이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으니까 좀 그게 의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특검 관련된 또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 이 한겨레는 특검이 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을 해서 이 드루킹 사건과는 별개인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 별세한 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이 시그너스 컨트리 클럽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곳에서 이 송인배 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조사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이 해당 클럽에서 일도 안 했는데 뭐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드루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것도 송인배 비서관은 그 2012년부터 해당 클럽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겨레는 지금 특검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비판을 했습니다. 예. 특검팀이 그 수사 초기부터 이 댓글 조작과는 상관없는 그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쪽 수사에 집중을 했고 이 결국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이번 것도 좀 별건 수사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털어서 나올 게 없어서 딴 건으로 어떻게든 한번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인 건지. 근데 그러기에는 이 특검의 활동시 종료 시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지금 별건을 수사를 할 여력이 있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어떻게든 뭐 성과가 없다면은 그거라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뭐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야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에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그 임종원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저장 매체 보전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법관들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남겨놔야 한다. 뭐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이 굳이 그거를 지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계정을 없앤 시점이 이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론을 모르고 파기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간신히 영장은 받았는데 이 관련 수사를 또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가 디가우징, 네. 물리적인 폐쇄 조치를 가한 데 이어서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이메일까지 삭제했으니 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뭐 이메일 삭제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한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뭐 계속 이제 범죄 혐의가 있고 또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거를 누구보다 판사들이 더 잘 알 텐데. 글쎄 말입니다. 네, 이걸 삭제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처럼 뭘 모르는 사람들,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식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네네.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고 결국 이것을 지웠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빤히 다 아는 분들이 지웠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인 증거 은폐, 증거 인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말이죠. 네,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드루킹 특검과 관련된 보도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SBS 보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이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지난해 3월 이 드루킹에게 올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보고 네.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이 도와달라는 사람이 김경수 지사가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도와달라는 말이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래 특검팀은 이 김경수 지사가 이 지난 이미 100 기무부대장에서 내려왔고 또 장관과 좀 진술이 엇갈리면 진상규명을 하면 될 일이지 좀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말했다고 처벌을 하는 건 보복성 조치로 비칠 우려가 있다라고 반발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도 네. 물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앉아서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다면은 네. 송영무 장관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안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 어떻게든 이게 CCBB 이런 것들은 가릴 수밖에 없는 그 군의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민병삼 자꾸 죄송합니다. 이 민영삼은 또 딴 분인데. 네, 다른 분이죠. 예, 민병삼 부대장의 경우는 이 사실은 뭐 국회에서 그런 발언했다면 그거 갖고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무대 밖에서 국회 밖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네. 그게 바로 군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네, 뭐 생각이 군이라는 듭니다. 조직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좀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번 소식도 아주 민감한 소식입니다. 네, 이른바 홍대 몰카 사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에서 이제 누드 네네. 누드 모델이 된 남성분을 같은 모델이 촬영을 했는데 그 모델이 여성이었고 네네. 워마드 회원이었고 네네. 워마드에다 올렸는데 이 가해자 네. 워마드에 올린 그분이 이제 결국 체포됐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을 살게 됐다고. 네, 징역 10월이 나왔습니다. 징역 10월이요. 네. 예. 이 재판장은 가해 여성이 이 피해 남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이 사진이 유출된 인터넷의 파급력을 감안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예.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예. 이 재판장은 특히 피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래야 되죠. 네. 네.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 성별에 따른 편파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좀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재판부가 의식해서 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이번 판결도 편파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이 피해자인 과거 사건들과 비교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 법원 판결도 엄격하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이래야 되는 건 맞죠.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엄격하게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실제로 서울 5개 지방법원의 이 불법 촬영 범죄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이 70%가 벌금형 그리고 실형은 단 5%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럼에도 이 초범인 가해 여성에게 이 5%의 비율에 불과한 실형이 내려졌다라는 주장이죠. 마침 또 이 부산에서 또 사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몰래 일베에 올렸던 남성이 벌금형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벌금형이에요, 그건? 네, 그래서 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 법조계에서는 이 홍대 몰카 사건의 경우에 이 피해 남성이 엄벌을 원했고 이 피해 남성의 얼굴 사진까지 나온 반면에 부산 사건은 피해 여성이 선처를 원했고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형량 차이를 가져왔다고 반박이 나오고 있는 논란이 상황입니다. 되겠네요. 지난해 3월에 퇴직했지요.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네. 이분 그 이메일 계정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메일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농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까? 네, 이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예. 이 검찰이 임종원 전 차장 등에 대한 그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요새 이제 법원 관련 수사를 하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그래도 간신히 이제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그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정작 이메일이 삭제가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예. 좀 어렵게 됐습니다. 예. 이 검찰이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대법원은 퇴직자들에 대한 그 이메일 계정은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답한 것인데요. 예. 물론 뭐 어느 회사나 이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뭐 사내 계정에 이메일을 쓸 경우 뭐 계정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예. 이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뭐 이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이 법원 안팎의 이 추가 진상조사 요구가 거셌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 지난해 3월에 이 드루킹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난해 3월이니까 이제 내년 6월 이 시점이죠. 예.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하니까 그거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외교관직,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난 3월이면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이어서 지난해 3월. 네네.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 측은 한참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시기에 그 시기에 지방선거 걱정을. 네, 지방선거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또 본인은 당시에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의사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1년 지났나요? 1년이 좀 안 지났을 시점이죠. 그 시점에 경남지사에 대해서 구상을 했다. 이것도 좀 글쎄요. 그 뉴스를 면밀히 모니터한 분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 정황이에요. 뭐 구상이야 뭐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실제로 올해 선거가 있기 전에 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찾아가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요청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시점과 상황이 좀 안 맞다, 좀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특검팀이 이 김경수 지사가 도움을 요청한 인물은 김경수 지사 본인이 아니라 김 지사가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김경수 지사가 뭐 당시 내가 도지사 생각이 없었다라는 주장에는 반박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왜 언론엔 처음에 김경수 지사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특검팀이 왜 반박하거나 바로잡지 않았는지 좀 이 부분이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킹 그 사이에 말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드루킹이 뭐 100만 원 관련된 말을 바꿨다 뭐 이런 증언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도록, 자, 20여일 전이었죠. 국회에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이 민병삼 육군대령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니 이게 너무 심각한 하극상 아니냐. 물론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이거는 송영무 장관이 완전히 리더십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관련한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질문한 부분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에 증언을 했었는데요. 이 국방부가 이 옛 기무사령부의 이 개헌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이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던 이 민병삼 육군 대령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민병삼 대령은 전 백 기무부대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4일 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가 쟁점화됐던 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이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위수령 문건이 잘못된 게 아니다. 뭐 법조계에 문의하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사람입니다. 이에 송영무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국방부 장관과 육군 대령이 공식 석상에서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이 됐는데요. 아, 그 정말 목불인견이었어요. 예, 그 국방부가 민병삼 대령에게 이 상관 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묻는 말에 답을 했는데 그게 상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그거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인데요. 다만 이 국회 증언 이후에 이 몇몇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 자신의 주장을 전달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건으로 그 부분은 이 군형법 64조에 있는 이 상관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군 내부에서도 이 민병삼 대령이 뭐